복잡한 세상 정보. 지금 꼭 필요한 것만 골라드립니다. 여기는 시니어 신호등입니다. 여러분, 올겨울 난방비 지원이 이미 끊겨버린 분들 계시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지나쳐버려서 놓쳐버렸는데요. 바로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도 나오겠지. 이 한마디 때문에 수십만 원이 그냥 날아가 버렸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그때서야 전화해도 찾아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1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더 억울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는 받았는데 사용 기한이 있는 줄 몰라서 한 푼도 못 쓰고 끝나는 분들입니다. 돈이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그냥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나는 신청했는데, 나는 카드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정작 쓸 때 보니 이미 늦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 돈을 지켜주는 영상입니다. 언제 신청해야 안 날아가는지, 왜 자동으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받은 돈을 끝까지 다 쓸 수 있는지까지 전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거 모르고 넘기면 올겨울 난방비를 본인 돈으로 다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에너지 바우처를 알고 있으면 1번, 에너지 바우처가 아직 헷갈린다 하시면 2번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다음 영상에서 기초부터 다시 할지 아니면 많이 놓치는 핵심만 집중해서 다룰지 결정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에서 가장 큰 손해가 터지는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인 정액 기준을 몇만 원 초과해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것은 실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재산도 포함되고 금융재산도 포함되고 자동차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준선을 딱 5만 원, 10만 원 초과했다는 이유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인 가구 기준으로 수십만 원인데 소득인 정액이 기준보다 몇만 원 높다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가 지원 대상인데 신청서에 체크를 안 해서 기본 금액만 받는 경우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본 지원 금액이 있고 추가 지원 금액이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가구, 영유아 가구, 중증 질환자 가구, 임산부 가구는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에 해당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가구는 기본 금액에 추가로 수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서 작성할 때 장애인 여부를 체크하지 않으면 기본 금액만 나갑니다. 나중에 알고 다시 신청하려고 해도 이미 심사가 끝난 상태라면 올해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를 작성할 때 본인이 추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함정은 신청 단계에서 조금만 주의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숫자로 정해집니다. 이 숫자를 모르면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준 숫자를 정리해드립니다. 첫 번째,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확한 비율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매년 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준 중위소득 비율이 매년 조정되기 때문에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 수 있고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는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구원 수별 소득인 정액 상한 금액입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소득인 정액 상한선은 정부 발표 자료를 확인하셔야 정확합니다. 2인 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이 월 소득인 정액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소득인 정액이
121만 원이면 탈락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본인이 1인 가구인지 2인 가구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같이 살면 2인 가구이고 혼자 살면 1인 가구입니다. 자녀와 같은 주소에 살면 가구원 수가 늘어납니다. 세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은 가구로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숫자들은 매년 1월경에 발표됩니다. 2026년 기준은 2026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발표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129번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셔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숫자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도 자동으로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년 단위 지원입니다. 작년에 받았다고 해서 올해 자동으로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작년에 받으셨던 분들 중에 올해는 신청 안 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카드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신청 기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자동 재지원 대상자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동 재지원 대상자라고 해도 본인이 신청 의사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작년에 받으셨어도 올해 신청 기간에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착각은 소득이 없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도 심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인 정액이라는 것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이 전혀 없어도 예금이 많거나 부동산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재산이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착각은 재산은 심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건 두 번째 착각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재산은 반드시 심사에 포함됩니다. 집, 땅,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재산으로 잡힙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월세 사는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전세 보증금 2억 원이 있으면 그것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받았으니 올해도 자동으로 받는 줄 알았던 경우입니다. 부녀회에서 만난 서영자 씨는 작년 겨울에 에너지 바우처 카드를 받으셨습니다. 난방비 걱정 없이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이 되어도 카드가 안 나왔습니다. 2월이 되어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센터 담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합니다. 작년에 받으셨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영자 씨는 작년에 받았으니까 당연히 올해도 자동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기초연금처럼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 제도로 착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추가 지원 대상인데 체크를 안 해서 기본 금액만 받은 경우입니다. 또 68세 우영식 씨는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러 주민센터에 가셨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카드를 받고 보니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장애인은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심사가 완료되어서 올해는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신청서에 장애인 여부를 체크하는 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빠뜨린 겁니다. 담당 공무원도 장애인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올해는 기본 금액만 받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 때 장애인 추가 지원을 체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실수는 모두 정보 부족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 하나 때문에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재산 때문에 발생하는 실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 심사 없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입니다. 바둑교실에서 만난 구상민 씨는 현재 소득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연금도 없고 일도 안 하시고 자녀 지원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셨는데 며칠 후에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왜 탈락했는지 이해가 안 되셨습니다. 주민센터에 다시 가서 물어보니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재산 때문에 탈락하셨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될 수 있습니다. 구상민 씨는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소득은 없지만 재산이 기준을 초과한 겁니다. 금융재산도 소득인 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이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탈락합니다. 두 번째는 전월세 보증금은 재산이 아닌 줄 알았다가 기준 초과된 경우입니다. 또 다른 67세 이양자 씨는 월세로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본인 명의로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으셨습니다. 소득도 기초연금 정도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니 탈락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항해 전화를 하셨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계산됐다고 합니다. 이양자 씨는 전세 보증금 1억 5천만 원으로 사셨습니다. 본인 명의 집은 없지만 전세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금융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임차 보증금은 재산의 소득 환산 대상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많으면 소득인 정액이 올라갑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모두 재산 심사를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신청 기간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매년 비슷한 시기에 신청을 받지만 정확한 날짜는 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공지가 나오고 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이 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신청 기간이 보통 몇 개월 정도 열려 있지만 마감일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인 정액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계산해서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 정액은 복잡한 계산식이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소득인 정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가구원 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아서 본인과 같은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이 같은 주소에 있으면 같은 가구로 계산됩니다. 세대 분리가 안 되어 있으면 가구원 수가 늘어나서 소득인 정액 기준도 달라집니다. 네 번째, 소득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다섯 번째, 재산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일반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금융재산을 조회하셔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된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 예금, 적금, 증권사 계좌, 보험 해약 환급금까지 전부 확인됩니다. 일곱 번째, 신청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8번째, 통장 사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카드 충전을 위한 본인명의 통장이 필요합니다. 통장 사본이나 통장 표지를 복사해 가시면 됩니다. 9번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가구 원수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0번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하는데 동의하는 서류입니다. 이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11번째, 추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장애인, 영유아 양육, 중증 질환자, 임산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되면 신청서에 반드시 체크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2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도와드립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누락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때 함께 확인해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제도들은 에너지 바우처와 신청 기준이 비슷하거나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들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정도면 기초연금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기준보다 기초연금 기준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매달 일정 금액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하지만 최대 수십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실 때 기초연금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보다 소득인정액 기준이 더 낮은 제도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들 중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주거급여는 에너지 바우처와 기준이 비슷합니다. 주거급여는 월세나 전세 사는 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실 때 주거급여도 함께 신청하시면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은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은 월세액을 지원받고 자가 사시는 분들은 집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급여 기준에 해당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기요금 복지 할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들은 전기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에 신청하시면 매달 전기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이 할인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년에 한 번 카드로 받는 것이고 전기요금 할인은 매달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받으시면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요금 감면입니다. 도시가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스요금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하시면 매달 가스요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가스요금을 내고 도시가스 요금 감면으로 추가 할인을 받으시면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제도는 에너지 바우처와 함께 확인하셔야 할 제도들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하나만 신청하지 마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가시면 담당 공무원이 본인에게 맞는 복지 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작년에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기준으로 정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 소득인 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본인의 가구 원수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추가 지원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장애인, 영유아 양육 가구, 중증 질환자, 임산부는 추가 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할 때 해당 항목을 체크하지 않으면 추가 금액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 겨울 난방비를 본인이 전부 부담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수십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면 이 금액을 받지 못하고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하셔야 할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청 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2026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29번 보건복지콜센터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시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복지 제도를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인지 아니면 매년 신청해야 하는 제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에너지 바우처처럼 매년 신청해야 하는 제도는 신청 기간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받는 제도도 있지만 에너지 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시면 다른 복지 제도를 신청하실 때도 실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신청 기간 내에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2026년 신청 기간 놓치면 1년 기다립니다. 작년 받았어도 올해 다시 신청 자동으로 안 나옵니다. 소득인 정액 기준 몇만 원 차이로 탈락하는 분들 많습니다. 재산도 심사 대상입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재산 계산됩니다. 추가 지원 대상 체크 안 하면 기본 금액만 받습니다. 장애인, 영유아, 중증 질환자 추가 금액 신청 필수입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하고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됩니다. 기초연금, 주거급여, 전기요금 할인 함께 신청하면 이중 혜택입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복지 정책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내일의 걱정을 줄이는 오늘의 선택, 시니어 신호등 구독으로 이어가세요. 감사합니다.